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아침 7시 47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윤희숙과 국민의힘의 윤희숙과 이수정은 민주당 남영희를 스승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희숙과 이수정 모두가 여성 후보였습니다. 이수정을 배워라, 스승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제목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체코 주재 합영회사 북한 대표였던 김태선 씨의 글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영수회담이 아니라 굴복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무슨 영수회담을 한다고 떠든다. 나는 이건 영수회담이 아니라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끌려가는 굴복이라고 단언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야당 대표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나는데 무슨 영수회담이라는 말인가. 물론 대통령이 일개 야당 대표를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만나려면 각 정당 대표들을 모두와 만나지 않고 왜 범법자 이재명만 만나는가. 그렇게 만날 것이면 이미 전에 이재명이가 징징거릴 때는 만나지 않고 콧대로 세우다가 왜 이제야 만나는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당의 편에 조국, 이준석, 진보당의 통진당 출신 윤종호까지 191석의 큰 세력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탄핵에 두려워서 만나는 것 아닌가. 친북, 친중 세력들과 범법자들이 우글거리는 국회를 해산하고 나라를 청소해야 할 대통령이 보수 애국자들을 배신하고 이재명 같은 범법자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참으로 가상하다. 뉴스를 보니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측은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저런 대통령을 봤더니 국민이 참으로 불쌍하다. 아니 범법자를 잡지 않고 키워주고는 자기 마누라 사건에 코를 꿰어서 계속 끌려만 다니는 인간이 나라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왜 그런 간단한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가. 대통령 주위에는 모두 논밭의 허수아비들만 뽑아다 앉혀놓았는가. 이런 글을 쓰면 꼭 그래도 대통령을 도와줘야 하지 욕만 하면 되겠는가 하며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이 할 일은 자기에게 차려진 선거표로 국민들을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 찬성표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이며 적을 치라는 보검이며 최고의 믿음이다. 명언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특권과 보검을 믿음을 주었는데도 자기가 특권도 보검도 못 쓰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돕는다는 말인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윤을 돕자고 주절거리는 꼴도 이제는 신물이란다. 잘하겠지 하면 2년을 기다리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을 잡기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꼴이 더러워서 몇 자 적어보았다라고 하는 김태산 씨입니다. 이번엔 김태산 씨 필명이 김산입니다. 김태산 씨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민주당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났지만 그 빈손으로 끝나면 차상편 특검을 내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밑에 민주당은 29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예고한 대로 5월 2일 며칠 안 남았네요.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역시 동아일보 기사를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준석 씨 관련 발언 내용입니다. 이준석 씨는 탄핵도 필요 없다. 그냥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원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태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 지금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무죄가 나오면 탄핵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은 내려와라 라고 지금 아주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탄핵으로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특검 할 거 많죠. 아무래도 이준석이는 탄핵도 필요 없이 그냥 끌어내리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이 앞으로 남은 3년을 계속 임기를 지키게 될지, 아니면 끌려 내려오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윤석열이 사표를 낸다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모두 법률가 출신이에요. 검사 그리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조선일보가 촉이 빨라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제가 제 손에 조선일보를 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이 상태로 윤석열이 끝난다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 것 같습니까? 퀴즈. 조선일보 얘기입니다. 지금 모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조선일보가 누구를 밀 것 같아요? 오세훈을 밀고 있습니다. 오세훈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오세훈 기고문을 실어줬습니다. 빨라요, 조선일보는. 빨리 이제 말을 갈아타야죠. 힘든 토끼 위한 따뜻한 보수를 이라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고문을 오늘 조선일보가 소개했어요. 여기 보면 중산층이 줄고 하위 계층은 늘었다. 운동권 시판론보다는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집토끼 산토끼 따지지 말라. 아니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이것은 오세훈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중도를 잡아야 한다. 보수가 따뜻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세훈이가 계속한 겁니다. 자, 저는 오세훈의 이런 이야기,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한 일이죠. 중도는 없다. 중도는 기회주의자다. 보수가 진짜 보수 같지 않으니까 중도가 늘어나, 기회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저 보수, 우파, 저 사람들이 확실해 라고 하면 중도는 모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수라고 하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오세훈이처럼 중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도 보였잖아요. 힘센 사람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누가 더 힘셌는가? 윤석열이가 힘이 셌어요? 아니에요. 이재명 쪽이 힘이 셌죠. 조국 쪽이 힘이 셌죠. 그러니까 저는 이상로가 판단하는 선거는 이렇습니다. 힘센 사람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다. 는 겁니다. 오세훈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부정선거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아니야, 나는 누구야, 고민정이보다 나는 형편없어. 고민정이가 훨씬 잘했어. 나는 떨어졌어. 라고 집에 갔어요. 그 덕으로 서울시장이 된 사람입니다. 자, 오세훈이가 따뜻한 보수를 얘기하는데요.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따뜻한 보수를 외치는 사람은 다 흑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세훈이가 외치는 따뜻한 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강남의 집값이 비싸. 따뜻한 보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 없는 사람이 강남에 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남에, 그리고 쓸만한 목동이나 강남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빨리 많이 만들어 공공임대를. 그러면 내가 빨리 재개발 재건축하게 해줄게. 그게 통합신속기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 부동산을 망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박원순이하고 오세훈입니다. 박원순이는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저기 가가지고 달동네 가가지고 벽화 그리는 사람이 오세훈, 박원순이에요. 오세훈, 우리 따뜻한 보수대에 대해 여러분, 강남 여러분이 돈을 좀 내놓으세요. 임대주택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못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 건축비는 뛰었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따뜻한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약자를 위한다고 정책을 펴지만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괴롭혔다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무조건 늘리세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분, 목동에 사시는 분, 어디 다른 데 사시는 분 재개발 재건축 하세요. 집만 많이 지면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많이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 집 많이 지면 한 채 사지 나머지는 임대주택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잘난 척하고 여러분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입니다. 나는 따뜻한 보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남의 임대주택에 살게 하고 목동의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인데 돈을 안 내놔요. 저 사람들 돈 내놓을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 안 해줄게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물가 오르고 건축비 올라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단지 거의 올스톱해요. 이게 이런 위선자들이 하는 것, 약자를 위한다는 위선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오세훈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또 하나, 쓸데없는데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저쪽에 좌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교통방송. 요즘 교통방송을 듣고 보고 누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내비게이션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요. 내비가 보고 찾아갑니다. 교통방송이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는 교통방송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매겨 살렸어요. 박원순이 때. 그러니까 김호준이 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냐? 정치방송만 계속했죠. 서울시 의회를 이제 국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야, 그거 예산 더 이상 주지 마. 그랬더니 오세훈이가 아니에요.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계속 예산 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왜? 저쪽 좌파 표를 얻어야 하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서울 시민이,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오세훈이 주머니에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세훈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요. 요즘 교통방송을 듣고 길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돼? 한 명도 없어. 요즘은 타면 택시 운전 기사든 누구든 다 티맵 켜요. 티맵 내비게이션 티맵 말고도 내비게이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야. 쓸데없는 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오세훈이 또 비난 하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됐을 때 보궐선거로 문재인이 정치방역했죠. 모이면 안 돼. 교인들 못 모이게 했어요. 모이면 고발하는 건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장 해야 돼. 오세훈이가 수천 명을 고발했어요. 벌금 받은 사람도 많아. 문재인이 정치방역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오세훈이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는 그때 경기도지사였어요. 이재명이가 나 오세훈이 때문에 죽겠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때문에 내가 죽겠다. 왜? 아니 이거 정치방역 이거 고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서울 시민을 고발하니까 나도 죽겠다.
그게 오세훈입니다, 여러분. 그 오세훈을 조선일보가 이제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세훈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윤석열이가 언제 대통령을 끝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으로 말을 갈아타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부정선거를 척결하자라고 외치는 분은 황교안 씨 혼자입니다. 자, 여기서 저를 비난하는 신분이 많아요. 야, 이상로 너는 왜 이렇게 황교안 씨를 비난하느냐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황교안 씨를 좋아하거나 황교안 씨를 옹호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황교안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황교안 씨는 지금 본인이 다음번 대통령에 나간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황교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황교안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상로가 제일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황교안 씨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 이상로 기자가 당신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더라. 그거를 고쳐야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황교안을 좋아하는 지지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이상로 교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님께 비난이 너무 지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하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실패 후에 하나님께 13일 금식기도 후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는 각오로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글을 보냈어요. 아예. 예,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알아요, 누군지. 제가 이분에게 또 이분과 같이 황교안 씨를 지지하는 분, 황교안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시는 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황교안 씨. 근데 이상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진짜 대통령이 되려면 이상로 같이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고쳐야 돼. 그거 안 고치면 대통령 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충신이라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간신 때문에 망한다고. 지금 황교안 씨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간신이에요. 왜 간신이 되느냐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 여기서 석종대 씨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뭐 제가 석종대 씨는 소개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석종대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와 그 다음에 용산에서 집회를 보고 석종대 씨가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트남 출신의 불교 승려 틱 낫 한이라는 사람이 있다. 베트남 출신의 불교 승려 틱 낫 한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트남의 공산주의자에게 점령을 당해도 미국을 향해서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치던 평화주의자가 틱 낫 한이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가고 패망해서 가고
월명군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비닐봉지로 월남 사람들의 머리를 뒤집어 씌워 900만 명의 국민을 살해해도 이 평화주의자 킥낙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자기 건강만 손해본다 라는 평화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틱낙, 베트남의 불교 승려 틱낙한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지난 어때 봤다? 토요일날 광화문과 용산에서 봤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봤다! 용산에서. 자, 윤석열과 이재명은 한통속이로서 부정선거 주범이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가 혹세무민한다. 제가 소개해드렸죠. 많은 우파 사람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은 한통속이 아니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선거를 윤석열이 저지른 게 아니야. 문재인이 저지른 거야. 지금도 4월 12일 총선 이후에도 그 얘기로 지금 광화문에 사람을 모아놓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용산에서 황교안 대표가 무대에 올라서 수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읍소로 보였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주범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읍소함으로써 윤석열은 부정선거 주범이 아니라고 대변해주고 있다. 즉 윤석열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석정대 씨가 봤다는 겁니다. 자, 제가 윤석열 이 황교안 씨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용산에 가서 그날 용산에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저분이 지금 대통령 유세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유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저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비판할 사람은 과감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저는 한동훈이 비판했고 홍준표도 비판했고 오세훈이 비판했고 원효능이 비판했고 그리고 황교안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은 유일하게 황교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지지자가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지자가 간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지자가 황교안을 망치는 겁니다. 황교안에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 용산에서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소하는 것처럼 느낀 사람이 많다. 그리고 당신이 용산에서의 그 무대에서의 발언이 그리고 그 끝나고 행진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기 이름을 행진 앞에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대선 후보로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간신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갑니다. 예.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힘의 윤희숙과 이수정은 민주당의 남영희를 수성으로 모셔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제목에 맞는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요. 박국희 기자가 썼습니다. 윤상현에게 두 번 진 민주당의 남영희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낸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인천 동비추홀 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 전 부원장은 4년 전에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맞붙은 윤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했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는 당시 최소 득표차인 171표 차로 윤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27일 어제 그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오늘입니다. 월요일 10시 조금 있으면 하겠네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선관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선거법 178조 제3항 공표 절차를 완전히 어겼다. 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을 공표해야 하는 과정을 어겨서 절차가 잘못되면 전체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선거 과정이 전부 잘못됐다. 그래서 무효라는 겁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견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영희의 이 논리,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탁월한 논리입니다. 이분이 남형희 씨입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을 칭찬하기는 아마 글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매우 훌륭합니다. 남영희 씨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그 선거가 무효다. 훌륭합니다. 자, 남영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될 분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입니다. 윤희숙입니다. 윤희숙이는 당일 선거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사전선거에서 패했어요. 너 이상하다 라고 많은 제2야의 선거 전문가들이 선거 무효 소송해라 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질질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지역구민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접을 떨었어요. 민주당의 남영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될 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수정입니다. 이분은 범죄 심리학자래. 이분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많았으나 쓰라린 패배는 그대로 삼키기로 했다.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이 가운데 기표가 돼 있어. 이거를 김준혁이 표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종이도 이상해. 종이 색깔도. 그런데 쓰라린 패배를 그냥 삼키기로 했다는 거야. 이 표가, 잃어버린 표가 이수정의 표가 아니에요. 이수정이는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의 표를 찾아줘야 할 의무가 이수정에게 있어. 나 그런 의무 싫어. 그냥 귀찮아.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을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남영희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1일 날, 그러니까 12일 날 선거 투표 끝나자마자 제가 부족했습니다.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원희룡 아마 이천수 씨일 겁니다. 축구선수. 이 사람들은 남영희를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남영희는 뭐라고 그랬느냐? 절차가 잘못되면 그거 선거 무효다라는 겁니다. 여기 국힘당에 52명의 명단이 있어요. 40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진 꿀먹은 봉어리 55명. 이 사람들은 다 남영희 씨를 모셔다가 특강을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승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보수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52명의 명단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번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요. 다음에 남영희를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심재철이, 오신환이, 원희룡이, 윤창현이, 윤희숙이, 이수정이 많네요. 55명. 여러분, 다음번 선거에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찍어주면 안 돼요. 구자령도 있네요.
다음번엔 남영희를 찍어주세요. 남영희가 훨씬 훌륭합니다. 자, 우리가 그 투표함에 이렇게 봉인지를 붙이잖아요. 봉인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요. 근데 이상해.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이 투표 관리관이 이지영이에요. 그런데 투표 참관인이 이 이지영 씨하고 필자가 똑같아. 뭐 전문가 아니라도 똑같아. 이 글자가 똑같아. 필체가. 그래서 1인 치역을 한 투표관리관을 찾습니다. 여기 투표관리관 이지영, 투표참관인 6명의 이름을 썼어요. 1인 치역을 한 투표관리관 이지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았더니 또 있어요. 1인 치역만 한 줄 알았더니 더 발견했어. 예? 1인 치역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1인 13액이었어요. 또 있어. 다른 데서도 또 했어.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지영 씨를 찾고 있는데, 어디 원주 쪽에 있는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이지영 씨라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봉인지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요? 이거 잘 보여요? 이런 꼼수를 왜 쓰느냐고요? 봉인지 색깔을 흰색으로 하면 검은색으로 쓰면 검은색으로 사인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 닛바로 끊어내면 이거 통째로 열린대요. 그런데 이 52명은 이 자랑스러운 52명은 그냥 가슴에 묻고 가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광주에 또 내려가서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남영희가 훨씬 훌륭합니다. 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4월 10일 부정선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내려미래당의 최창원 계양을 후보, 안동 예천의 후보가 합니다. 조금 더, 아까 보니까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 유권자 모두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예, 선거가 끝나서 저는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눈치 보는 위장 우파가 기회주의자다. 비겁하게 눈치 보는 위장 우파 기회주의자보다는 수국 꼴통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꾸라지들 전부 한패입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큰 문제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윤석열만은 할 것이다. 문재인을 수사하고 다 적폐를 청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당에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제끼고 윤석열을 밀었어요. 앞장섰습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도 아니야. 윤석열은 문재인하고 한패가 아니야. 윤석열은 부정선거 책임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잘못 판단한 것을 시인하기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남의 얘기가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수작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는 선거무효의 원인이 됩니다는 점에 있어서 남의 결단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